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듀오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하루 종일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서 하루 종일 더웠는데 이 더운 기온이 오늘 밤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요즘같이 더운 날 밤에는 죽부인이라도 끌어안고 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죽부인 말고라도 선풍기,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이 네.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여름 휴가도 굉장히 간절해지는, 절실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은데 네. 이 휴가를 떠나면서 무더위 속에 지친 이 나의 일상에 쉼표를 찍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 지칠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잠시 낯선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지쳤던, 피로했던 이런 바쁘게 살아왔던 삶에 쉼표를 찍고 싶으실 때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인지 또 어떤 쉼표를 찍고 싶으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 리포터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 드리는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깜짝이야. 예.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이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가 떠오를 수도 있고 네. 혹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수박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대표과일. 저는 말이죠. 수박. 노란색 알맹이가 탱글탱글하게 들어있는 짜잔! 이 옥수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옥수수. 제가 들고 있는 이 옥수수가 익산에서 나고 재배되는 초당 옥수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옥수수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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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못 찾을 뻔했잖아요. 옷이 너무 뒤에 푸른색이랑 똑같아가지고 못 찾을 뻔했잖아요. 보고색, 보기 네. 좋네요. 자, 이 초당 옥수수는 어떤 옥수수인가요? 네, 초당 옥수수는요, 사실 일반 옥수수하고 똑같아요. 간식용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초당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두세 배가 더 높아요. 오. 그리고 그 껍질이 얇거든요. 네. 그리고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슈퍼 과일은 스위트군요, 아니지만 초당. 그냥 과일처럼 그냥 집에서 즐겨 드실 수 있는 그런 옥수수예요. 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수박보다 사실 더 훨씬 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옥수수를 삶을 때 굳이 가미를 하지 않아도 달아요. 그래서 그냥 삶을 때 그대로 삶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삶으면 된다. 네. 다른 거안 그러면 넣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삶는 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뜯자마자 먹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네.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 과일나무에서 과일 따가지고 드실 수 있는 것처럼 일단 한번 하나 네. 또 한번 뜯어 주시죠. 네. 보시면 딱딱할 것 같은데 옥수수를 아닌가 봐요. 뜯자마자 생으로 먹는다는 건 약간 사실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떫을 수 그냥 있는데요. 네. 얼핏 봤을 때는 좀 떨지 않을까, 그렇죠. 맛이 좀 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자 여기 지금 뜯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브입니다. 자, 네, 과감하게 뜯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는 앞에서 과감하게. 막 좋습니다, 뜯은 좋습니다. 초당 옥수수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먹으면 되나요? 김동아 리포터가 그냥 드셔도 먹나요? 돼요. 네, 이거 잠시만 들어주실까요? 자, 금방 뜯은 이 옥수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아 리포터. 일단 많이 지금 입안에 네. 넣긴 했어요. 달다. 정말 진짜요? 달콤하네요. 수박보다 더 달죠? 네, 수박보다 더 달고 오. 그 뜯자마자 그 생맛이 있어서 조금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정말 오. 리얼한데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천천히 그러면 드세요. 천천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천천히 이게 드셔야 돼요. 재배하는 방식도 일반 옥수수랑은 어떻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반 옥수수보다 사실 올해 재배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올 봄에 가뭄이 심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예. 그 물대기 작업이 좀 힘들었고요. 또 옥수수가 달다 보니까 병해충 방제하는데 아, 좀 예쁘네요. 힘들었어요. 노란 벌레들이 막 꽃이 막 꼬이는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이 옥수수가 1년에 이기작을 할 수 있는 네. 옥수수예요. 네. 그래서 1년에 2번 심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한 60일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름을 다른 것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거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맛있는 옥수수 그냥 먹는 거 말고 또 다르게 먹어도 맛있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냥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드실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전자레인지에다가 예, 아, 한 2, 3분 전자레인지요? 정도 돌려서 드실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간편하겠네요. 주셨지만 오. 또 진정한 이 초당 옥수수의 전문가가 여기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초당 옥수수를 직접 재배하시고 처음으로 오늘 이곳에서 재배하셨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랑 어떻게 또 먹으면 해주시죠. 맛있나요? 네. 대표는 아니고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님 죄송합니다. 네, 농사꾼님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 초당옥수수를 재배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생으로도 먹지만 뭐 전자레인지 돌려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네. 뭐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재배하는데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와, 그래도 나름 정말. 색감이 네. 그 정도 수확을 흰노란 한 거에 옥수수 대해서 맛있게 생겼네요, 만족하고 정말.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이건 여기 찐 가운데 거겠죠? 있는 게 이게 삶은 거랑 전자레인지 한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 같은 생으로 방금. 된 옥수수고요. 그리고 여기 네. 또 수염이 있습니다. 네, 이 초당 옥수수를 재배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쌀금이 너무 쌉니다. 이것저것 고민 많이 했고요. 또 젊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뭐 좀 쌀 대신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찾다 보니까 네. 요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수산에 한 10농가가 모여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 농사를 해보시니까는 뭐 어떠세요? 좀 예감이 좋으세요?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가물어 갖고 물 대주고 병충해 관리하느라 고생은 했지만 네. 지금 현재는 느낌이 좋습니다. 고생 좋습니까?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앞으로 어느 네. 정도까지 뭐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근데 농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확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뭐 저희가 기대치는 항상 높지만 네. 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쌀보다 있습니다. 나을 것이다. 쌀보다 나을 수 있게 훨씬 더 괜찮아지게 우리 계장님이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부족한데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 생으로 된 옥수수 제가 먹어봤고요. 이젠 과연 또 이 삶은 것은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옥수수는 어떻게 얼마나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거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색깔이죠. 자, 침 나오네요. 기대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막 침이 나오네요. 일단 예. 식감이 훨씬 부드럽네요. 아, 그렇죠. 훨씬 그렇겠죠. 부드럽습니다. 네, 아. 아삭거리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도 잘 먹을 수 달달하니. 있는데. 저도요. 그냥 먹는 것도 일단은 맛있고, 네, 그냥 먹는 게 좀 질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드시겠어요? 저희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맛 없어 하세요? 네, 같이 드시는 모습. 워낙 많이 드셨겠죠, 또. 네, 알겠습니다. 아유. 맛이 어떠세요? 수분이 많아서요. 네. 일반 옥수수는 쫄깃거리잖아요. 네. 이 옥수수는 탱글탱글거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옥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올 여름 강력 추천하는 이 초당 옥수수로 여름을 시원하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진짜 옥수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여름철 저도. 대표 간식이고 이게 약간 달고 짜고 단짠 이런 맛이 매력적인데 굳이 뭐 조미료 넣지 않고 삶지 않아도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초당 옥수수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수수 밭에 가서 그냥 탁 떼서 먹어도 갈증 해소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냥 떼서 드시면 안 돼요. 너무 흥분했네요. 옥수수 너무 반가워서. 예. 네, 그리고 농가 소득에 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농작물일 텐데요. 수확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또 특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여름철 별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뷰 오늘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이죠. 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 휴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바로 그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과거와 또 앞으로의 시간을 되짚어보기 위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1년 중에 지금 거의 중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쉼표를 찍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뭐 1년의 쉼표일 수도 있고 인생의 쉼표일 수도 있고요. 하루의 쉼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무더위에 지친 하루 중에 한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이런 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쉼표를 찍고 싶으신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 현지 주민들만 알고 있다는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도 딱이라고 하는데요. 흰 눈이 소복히 내린 소갈비찜과 민물 매운탕. 지금 함께 맛보러 가보시죠.
지영민에 의한 지영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골목골목 맛집을 줄줄이 깨고 있는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지역의 특색이 진하게 묻어나고 가성비 짱짱하고 정겨운 이야기까지 갖춘 진짜 중에 진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의 로컬 식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주의 한 서예 연구소.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십 가지의 붓들과 서예 작품들인데 손님 씨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수님입니다. 오늘의 로컬 식객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 뒤에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글로써 이 맛을 표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분이십니다. 오늘의 로컬 식객 서예 작가 최경춘 교수를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붓을 잡아 30년 넘게 한길만 걸어온 최경춘 교수. 음식 역시 오랜 세월 한결같은 식당들을 단골 삼아 변함없이 애정을 쏟는 맛집계의 로컬 손정파. 식객인데 말이죠. 제가 이 주걱이나 국자를 들고 있지 않고 이건 뭐냐? 빗자루도 아닙니다. 붓입니다. 네, 오늘 서예 작가님과 함께 우리가 경주 맛집을 투어를 해볼 텐데요. 이 맛집의 기준을 잡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편안한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집, 조용한 집. 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이 최고여야 되겠죠. 가격에 상관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늘 비싼 집만 가시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가격이나 위치가 어디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예. 맛이 최우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주 맛집을 투어해 보도록 하시지요. 예. 최경춘 교수의 첫 번째 추천 맛집은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한 소갈비찜 전문점. 야, 오늘 로컬 식객분이 서예 이 교수님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쩌면 이 소개하신 식당도 온 전신만신이 그냥 천장에도 그리고 그림이고 혹시 또 이 아시는 분 가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저하고도 글씨 인연이 있어서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자주 왔던 맛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친분과 관계없는 서예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건 맛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또 이런 만큼 음식 이름도 또 좀 뭔가 독특할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걸려 있는 동양화처럼 네. 동양화에 나오는 눈꽃 갈비찜. 쌤님이 이름 붙이신 거죠? 눈꽃 갈비찜. 예. 야, 기대되는데요? 이곳의 갈비찜은 흰눈 소갈비찜, 백설기 갈비찜 등 별칭도 다양한데요. 특제 양념으로 맛을 낸 갈비 위에 흰 눈처럼 소복하게 올라간 저 하얀 가루 때문에 생긴 이름들입니다. 하얀 눈꽃의 정체는 바로 찹쌀가루. 곱게 빻은 찹쌀가루를 갈비와 함께 찌면 쫀득한 맛이 더해져 씹는 맛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제가 음식을 보면서 이 눈으로도 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어머니 어떻게 아니 이렇게 눈꽃을 정말 음식에 확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저 하얀 눈 속에 네. 노란 동백 같지 않습니까? 노란 동백. 제가 처음 딱 봤을 때는요. 소금인가 할 정도로 하얀 이 가루가 뿌려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다 소금이라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런데 찹쌀 가루로 만든 겁니다. 이게 찹쌀가루구나. 맞네. 물렁물렁하네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는지 사실은 저 손을 못 대겠어요. 그렇죠. 네. 일단 꽃을 허물어야 되니까. 아우. 보이는 대로 네. 위에서 드시고 네. 조금 드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에 속을 보면 겹겹이 예. 이 먹을거리가 생겨납니다. 겹겹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고기가 먼저 깔리고 밑에 또 고구마. 오! 야, 어쩌면 음식에 이 하나에 이게 논스톱이야. 쫙 다 돼 있어요. 이야, 멋집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또 있을 예, 것 같네요. 예.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이제 맛을 한번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여름 하얗게 눈이 내린 갈비찜.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촉촉한 찹쌀가루와 특제 양념이 고루 배인 소갈비. 뜯고 또 뜯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뜨거운 갈비찜 그 위에 시각적으로 하얀 눈꽃이 있으니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름에 보양식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겹겹이 고기 하나 거기다가 뭐 고구마 예 거기다가 또 위에 찹쌀 야. 이 뭐랄까 그 먹는 재미까지 있는 너무 이 보양식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만족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네. 이 갈비찜을 돋보이게 해주는 중요한 뭔가 또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흰밥과 시락국입니다. 아하. 이 시락국과 흰밥이 고기의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는 아주 매력적인 마무리가 이제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 예, 이 세 사람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세 그래- 사람 네네네. 먹을 수 있는데 39,000원. 49,000원. 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좀 비싸다는 느낌이 좀. 그래도 갈비인데. 아 갈비. 아 예, 소갈비였다라는 걸 예. 깜빡 잊어버렸네요. 갈비입니다. 예, 예. 그래요. 뭐 이제 뭐 갈비찜 정도면은 뭐 몇만 원대 되죠. 예, 예. 아 그럼 제가 이제 별점을 드려야 되는데 경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이제 갈비를 드시기에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개를 좀 빼서 예. 4.8. 근데 모든 건 정말 대만족입니다. 4.8. 한여름 경주에서 만난 눈꽃 소갈비찜 별점 4.8점. 로컬 식객 두 번째 추천 맛집은 경주시 양정로에 위치한 민물 매운탕 전문점. 자, 우리 서해 작가이시자 교수님이신 로컬 식객께서 소개해 주신 두 번째 경주 맛집은 바로 잡어 매운탕집.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메뉴는 매운탕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집을 찾아오고 싶은 날이 있다면서요, 유독? 예, 평소 먹던 음식을 네. 벗어나서 뭔가 입맛을 확 돌리고 싶을 때 아. 그때 가끔씩 오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이 있다면서요. 정말 이 집을 와야만 하는 특징 이유. 수족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 날마다 아주 신선한 그 잡어들을 예. 그때그때 장만해서 오. 매운탕 끓여서 맛이 좀 깊은 맛이 납니다. 아, 그래서 잡어 매운탕이군요. 예, 예. 잡어 수족관에서 직접 예. 잡어 예. 매운탕을 끓이기 때문에 잡어 예. 매운탕이다. 예, 야, 정말 여름에 여러분 보양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름에 또 이 보양식 매운탕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러 갈까요? 예, 잡으러. 27년 노하우로 만드는 잡어 매운탕.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1급수에서만 잡히는 싱싱한 눈물고기들. 철마다 잡히는 좋은 고기들만 매일 가져와 별다른 육수 없이도 비린내 없이 깊은 맛을 낸다고. 거기에 신선한 채소 듬뿍 넣어주면 얼큰하고 달큰하게 여름철 입맛 살려주는 보양식 잡어 매운탕 완성. 정말 이 뚝배기만 봐도요.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야, 이걸 보기 힘든 큰 뚝배기네요. 네, 그런데 이 집이 예. 매운탕만큼이나 또 사랑스러운 무언가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밑반찬입니다. 여기 아하. 뭐 오이라든가 예. 멸치, 멸치. 가지. 거의 시골에 우리 엄마들이 예. 해주시는 그런 밑반찬 같은 맞습니다. 느낌. 어머니 맛 그대로입니다. 예. 예,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매운탕에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 예, 이것이죠. 예. 오, 야, 요거 산초. 예, 산초입니다. 참 좋아하시나 보다. 많이 넣으셨네요. 자, 네. 자, 일단 산초를 넣어서 마무리된 이 매운탕 한번 맛을 보도록. 네.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로컬 식객의 취향대로 산초가루 듬뿍 넣은 잡어 매운탕. 알싸하게 매운맛이 더해진 뜨끈한 매운탕 한 그릇이면 이 열치열 폭염도 거뜬히 이겨낼 것 같죠? 소면을 추가해 매운탕 국수를 맛보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진짜 속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유, 뭐, 땀 뻘뻘 흘리시면서. 아니, 근데 얼굴이 빨개지신 거 보니까 제대로 보양하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이제 민물 매운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좀 냄새, 그 비린내? 예. 뭐 이런 잡내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딱 먹어보니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맞습니다.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가 이 국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국수를 넣어서 먹음으로써 또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어국수라고 하나요? 어탕국수. 어탕국수. 예, 예. 그러니까 어탕국수와 매운탕을 그러니까 돈은 한 번에 가격을 냈는데 예.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그렇죠. 있어서.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예. 얼마일까요? 1인분에 11,000원. 11,000원. 예, 예.
일급수에서 나오는 저 좋은 재료. 그렇죠. 그리고 밑반찬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탄탄하게 맛있고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수는 물론 추가비가 있지만 국수로 두 가지 맛도 즐길 수 있고.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국물도요 굉장히 깔끔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점을요 4.8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어요. 예. 오늘 굉장히 맛있는 잘 예. 소개받았습니다. 비린내 없는 잡어 매운탕 별점 4.8점 획득. 최경춘 교수의 추천 맛집, 쫄깃하고 부드러운 눈꽃 소갈비찜과 얼큰달큰한 잡어 매운탕까지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는 메뉴들, 로컬 식객의 단골 맛집으로 만족스럽게 추가. 지역을 잘 아는 로컬 식객들의 진짜 맛집,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네, 첫 번째 추천 맛집은 찹쌀가루와 이 소갈비의 만남인데 뭔가 그 쫄깃쫄깃한 맛을 더 해줄 것 같아서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한 소갈비 하나 먹으면 원기 회복 그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 보글보글 끓인 매운탕 네. 정말 맛있어 보이던데 우리 지역에도 민물 매운탕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한번 가서 저도 산초가루를 뿌려서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네, 네. 맛있는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자, 지난 5월부터요. 전주 한옥마을에 이 조선시대로 가는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문화의 멋을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죠. 바로 전주 문화제 야행입니다. 네, 오늘 뷰 초대석에서는 전주문화제 야행을 기획한 김경미 총감독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세 번째 시간의 문이 열립니다. 네. 전주 2017 전주문화제 야행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네. 이름 그대로 전주문화제 야행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전주문화제 야행은 한옥마을 일원에서 밤에 펼쳐지는 문화제 잔치마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밤에 펼쳐진다는데 네.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밤입니다. 그래서 전주 역사 문화의 그 중심 문화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전이 야간에 개방이 되고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 또 공연, 전시, 체험, 게임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친근하게 문화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여름에는 낮에 무더우니까 네. 밤에 이렇게 문화제 행사가 열리면은 좀 편하게 뭐 산책 삼아서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화제 야행의 표어가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린다잖아요. 네, 저는 네. 이 표어를 들었을 때 왠지 타임머신을 타고 막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네. 이 표에서 시간의 문은 어떤 걸 가리키나요? 그 타임머신을 생각하셨다니까 아주 딱 맞는 네. 의미를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문에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2017년 현재에서 또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의 문, 네. 두 번째로는 지역과 세대 간의 경계를 허무는 문, 아. 네, 그렇죠. 오. 마지막으로는 낮과 밤의 경계를 열어서 밤에도 좀 화려한 문화제를 같이 만나자라는 의미, 이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과거로 가는 그 시간의 문뿐만 아니라 네. 세대, 지역 그리고 낮과 낮과 밤. 밤까지 그렇죠. 함축적인 그런 표현이었네요. 네. 그 전주 문화제 야행이 이제 지난해 처음 시작된 행사잖아요. 네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행사 좀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일단 야행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났습니다. 네, 네, 작년에는 2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오, 네. 진행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좀 논의를 하셨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특별히 5차례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7월 22일, 또 8월 26일, 9월 16일까지 앞으로 3차례가 더 남았네요. 세 차례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네. 또 작년과 비교를 한다면 작년엔 전체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재 전체가 배경이 되어서 네. 프로그래밍이 되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횟수를 늘린 만큼 사실은 공간을 좀 집약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 네, 세부적으로는 경기전과 오목대를 중심 문화제로 설정을 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경기전과 오목대의 그 스토리 연결성을 지닌 주인공이 계시죠. 태조 이성계. 네, 예.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중심 인물로 해서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선 개국의 그 역사를 연 조선 왕조 본향으로서의 전주, 네, 이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알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즐거운 문화재, 또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확보라는 그 목적과 함께 문화재 여행 자체가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너무 이렇게 좋아요. 한번 참여하고 나면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네. 우리 맞아요. 역사도 알게 되고 맞습니다. 참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아유, 같습니다. 예, 예, 꼭 예. 참석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화자 야행이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밤에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네네. 밤에 이루어지는 만큼 밤 시간이라 특별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에서 18개 시군을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통일의 테마를 담았는데요. 밤에 즐길 수 있는 그 활동 테마 8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팔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팔야요? 네. 예, 밤에 보는 그림, 야화. 야화. 그렇죠? 네, 밤에 걷는 거리, 야로. 네. 밤에 감상하는 공연, 야설.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 네. 야사. 네, 네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야경 설명이 필요 없는 야경, 야경, 네. 네, 그렇죠. 야식, 야식. 그리고 야식. 예,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야시, 여기에 한옥숙박까지 야시. 연결한 야숙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8가지가 되는데요. 네. 결국은 종합하자면 야경은 물론이고 공연 체험 또 야시장까지 연결되는 이런 다채로운 밤 행사가 펼쳐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고 네. 먹고 보고 즐기고 뭐 숙박까지 다 할 수 있는 네, 네, 네. 8가지 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좀 포인트를 좀 두고자 했던 게 밤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전달할까 예, 이거였어요. 그 해답을 사실은 저 그 킬러 콘텐츠를 빛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빛. 네. 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에 모두 빛을 담았어요. 네. 이를테면 달빛 기행. 은 달빛 아래서 오목대에서 바라보는 한옥마을 야경. 전경. 예, 좋죠. 그리고 해진 한옥마을 골목길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돌 때의 그 한적함. 네. 네, 그리고 해설까지 곁들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한 경기전에서 느끼는 대금산조, 가야금산조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네. 그래서 달빛 기행이 있고요. 또 그 야행 마당에서 즐겨지는 천체망원경이 그 어진박물관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천체망원경으로 태조별을 찾아보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네요. 네. 저렇게 태조별을 찾고 천문학 강의까지 이어지는 강의 콘서트가 있거든요. 이게 별빛 기행 별빛 프로그램입니다. 기행. 네. 네. 여기에 또 하나가 태조 어진 흩어진 빛의 조각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션 수행 게임이에요. 오. 그래서 참여자가 어진 수호단이 되어서 네네. 직접 그 태조 어진이 빛에 담겨서 흩어졌다라는 설정하에 그 빛을 모아가는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오, 재밌겠네요. 어찌 보면 한옥마을의 런닝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오, 정말요. 이름표만 떼지 않는 네, 거지.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램에도 빛이 있고요. 네, 네, 또 네. 제가 또 하나 신경 쓰고 싶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좀 빛을 들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이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지금 바로 그렇죠, 이 앞에 앞에 보시는 등. 한지등 만들기 체험인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네. 체험하는데 만드는데 어렵지 않고요. 또 즐거움까지 있어서 좋아하시고요. 이걸 들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잠깐 네. 들어볼까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기 때문에 네, 그 1000개 이상의 빛이 다시 만들어지는 네. 이런 콘텐츠가 됐죠. 그래서 네.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효자 콘텐츠가 되어준 내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네. 이제 전국 18개 이 자치단 지자체에서 이런 네, 야행 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전주 문화재 야행만의 장점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까지 붙여서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가장 많은 고장입니다. 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주는 그 명실상부하게 어쨌든 무형문화 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최대의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어지는 7월 야행에서는 세계 인류 무형유산인 판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판소리까지. 예, 네. 그 참여하시는 분들 조통달, 김수연, 김영자, 송재영, 왕기성 명창 등이 판소리 대가들이 대가들이, 함께 하시고요. 예, 김청만 고수님과까지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시니까 네. 정말 쉽게 앞으로 만날 수 없는 무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놓치기 아까운 기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전주 이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런 모든 그렇죠, 행사들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주만의 강점을 가득 채운 여름밤의 무대가 될 것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도 한옥마을에서 이 빛나는 밤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경미 전주문화재야행 총감독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는 이런 귀한 유무형 유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2017 전주문화재야행. 이번 주 토요일에 세 번째 야행길이 열리니까요. 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엄마를 위해서 이 육아 품앗이를 하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여서 더 즐겁고 힘이 난다는 분들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주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아기를 키우는 이른바 독박 육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에게 대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시간이 잘 안 가서 힘들죠. 뭐가 있는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정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쉽습니다. 이웃사촌과 품을 나누어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를 소개합니다. 천안시 두정동의 한 가정집. 남편이 일을 하러 간 동안 3살이 된 자녀를 혼자 돌보는 문소영 주부의 집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익숙하게 거실로 향하는 손님들. 자주 왕래하는 사이인 것 같죠? 이때가 애기들이 제일 이쁠 것 같아요. 3살, 4살 때 제일 이쁜데 또래 곰방곰방이거든요. 어떤 뭐 생일 파티가 있나요? 어떤 모임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품앗이 육아라고 같이 공동 육아하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놀다가 이렇게 또 헤어지고 그러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전업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육아 품앗이 모임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천안에만 10개 이상의 육아 품앗이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품앗이 육아라고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그날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활동을 진행할 그런 엄마들이 이제 그날의 당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 집에서 모여서 같이 수업 준비한 수업도 함께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놀고 그러는 시간이라서 다른 모임이랑은 조금 달라요. 당번을 맡은 엄마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좋은 놀이를 준비합니다. 보통 집에 있을 법한 재료와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밀가루를 이용한 촉감놀이입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을 때는 시도하기 힘든 놀이들. 함께 어울려 노는 동안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가까운 친척이 되어줍니다. 안녕, 나는 밀가루 괴물이야. 태어나 놀자. 하진아, 우와, 춤추는데? 놀이도구가 되어준 밀가루, 성공적인 수업이었죠? 아이들이 내시고 어른이 내시잖아요. 이렇게 놀아주는 건 좋지만 이거 아이들 씻기고 다시 이거 치우가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공동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와 이제 애기 혼자 둘이서 집에 있을 때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다 여럿이 같이 모이면 이제 어떤 걸 해줄까, 애들이 뭘 좋아할까 이러면서 검색도 엄청 많이 해보게 되고요. 제가 아이랑 둘이만 있으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면 자꾸 저도 힘들고 아이도 혼자니까 계속 저한테 짜증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임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활동도 하니까 더 활달해지고 더 표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놀이 시간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엄마들은 둘셋 나뉘어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놀이 후 남은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 텐데요. 이렇게 요리 시간은 재밌는 수다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각 집집마다 다니다 보면 진짜 육아법도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요리. 네, 뭐 요리나 이런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것도 언니한테 배우고. 혼자 있었다면 아이 먹이고 챙겨주랴 허겁지겁 끝내고 말았을 점심시간. 신나게 놀고 함께 먹으니 어떤 메뉴든 꿀맛입니다.
같이 이렇게 놀면 재밌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면 사실 재미 좀 덜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신랑 언제 오나 시계만 보게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품앗이를 하면 확실히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많고 아이들이 또 너무 신나게 잘 놀고 이래서 막 이 품앗이 하는 날이 계속 기다려지고 공동육아 아이들이 궁금해지고 계속 그렇게 좀 즐거움을 찾은 것 같아요. 육아의 즐거움. 유치원이나 이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기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같이 나누면서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로 가봅니다. 1층을 둘러다 보면 공동육아 나눔터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네, 시간 제한하지 않고 편하게 아무 때나 오셔서 아이를 장난감 갖고 놀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드시니까 잠깐 쉬거나 이제 또 같은 고민을 하는, 육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엄마들하고 이제 정보도 교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공간이고요. 세종시는 부모나 친척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은 도시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옛마을의 사랑방처럼 육아에 지친 부모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주로 설치돼 있고요. 이용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나눔터라는 게 저는 아직 좀 생소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나 분포되어 있나요? 현재 세종시에는 여기 도담동이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에 있고 부강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7월에 저희 세롬동에 그리고 보람동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아름동하고 공운동도 개소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세종시에는 복합 커뮤니티마다 그렇게 공동육아 나눔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 한 번 가는 것도 엄마에게 큰일인데요. 이곳에 오면 놀이시설은 물론 친구도 있습니다. 책과 장난감은 대여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줍니다. 지금 노아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형아도 있고 누나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을 좀 느끼셨어요? 여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또래 친구들도 많고 또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 또 장난감도 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게 아무래도 무료다 보니까 좀 그래도 부담 없이 자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또 집에서도 가까워서 자주 오게 돼요. 블런노이드랑 아니 엄마 아빠들은 다 같이 놀아요. 아, 엄마 아빠들하고 여기서 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네. 근데 엄마 아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면 진짜 재밌겠다. 그치? 공간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육아 나눔 장터나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매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해 수업의 강사로 나서기도 합니다. 엄마가 수업을 하면 더 좋아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엄마 수업하면 되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품앗이 활동을 지원을 해주면서 육아가 훨씬 수월해진 것도 있고요. 처음 엄마지만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여기 만나는 엄마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면서 엄마는 이런 거구나. 진짜 엄마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라는 이름이 조금 부끄럽지 않을 거? 혼자일 때는 어렵고 외로운 육아. 이웃과 함께하면 부모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더불어 자라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의 노력으로 쑥쑥 자라는 아이들. 공동육아에 참여해보는 건 어떠세요? 왜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육아 고민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물론 뭐 처음이니까 그러겠죠. 그럴 때 뭔가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감정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육아 동지들이 있다는 거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도요, 이렇게 육아 품앗이나 또 육아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요, 육아에 대한 도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뷰 오늘은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라는 주제로 문자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473님 문자입니다. 제가 가진 이름, 직장인, 며느리, 아내, 할머니, 모두 내려놓고 혼자만의 바다 여행에서 쉼표를 찍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각자가 가진 이름은 정말 많아요. 네. 직장인도 되겠고 엄마, 학생, 뭐 손녀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이름들을 다 내려다 놓고 정말 진정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진정한 쉼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이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많이 맞아요. 따르고 의무가 많이 있다는 건데 그런 걸 하루쯤 좀 그냥 잊고 편하게 또 쉬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정말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맞아요. 집안에서도 집안일 다 하고 식사 다 챙기고 맞아요. 물론 이 남편과 이제 함께 이제 하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0257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시원한 샤워 후에 에어컨 앞에서 마시는 맥주 한 캔. 와우.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제 삶의 쉼표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는 대신 맥주 한 캔 대신 뭐 맛있는 과자나 간식을 주로 먹으면서 그렇죠. 푹 쉬곤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요즘같이 더운 날 최고의 쉼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 진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많이 지치고 할 때 뭐 단 음식을 찾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고 이렇게 가볍게 맥주 한 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무리하지만 않는다면은 가벼운 이 음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 캔 정도 마시면서 시원하게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8590님 문자입니다. 계곡에서 손녀딸과 함께 백숙도 먹고 물놀이 하는 시간 저에게 가장 행복한 쉼의 시간입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또 이렇게 진정으로 혼자만 갖는 쉼표도 좋지만요. 네. 이렇게 가족, 소중한 그렇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또 얼마나 행복한 쉼표가 될지 상상이 갑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형처럼 귀여운 손녀딸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힘든 줄도 모르고 뭐 맞아요. 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정말 제대로 쉬는 시간이실 것 같아요. 네. 어우. 보기 좋습니다. 아이 귀여워라. 자 그리고 6358님 저는 맛있는 참치회 먹으며 우와. 힐링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죠? 그쵸.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가 싶다가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마다 0칼로리를 기억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정말 큰 쉼표죠, 그게. 그래요. 먹고 싶은데 막 억지로 참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또 맞아요. 운동할 때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할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0칼로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맛있는 거 잘 먹는 건 정말 인생의 큰 쉼표가 될 것 같네요. 참치회. 마음에 드네요. 좋네요. 네. 자, 그리고 1264님 문자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이 시간. 쉼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포 영화를 보며 더위를 식혀보려 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저는 겁이 많아서요. 공포 영화를 보면 더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데 1264님은 겁이 없으신가 봐요. 쉼표가 된다는 거 보니까요. 공포 영화 보면은 좀 이렇게 시원해지고 뭔가 저는 좀 있게 소름이 되잖아요. 막 오싹오싹해요. 그걸 노리신 거죠. 예. 근데 정말 직장인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쉼표는 퇴근. 맞아요. 퇴근은 쉼표다. 이렇게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퇴근 후 편한 쉼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차마을로 유명한 곡성에 있는 시장인데요. 원래 5일장으로 열렸던 시장이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서 상설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섬진강변에 자리한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함께 가보시죠. 섬진강변을 따라 시원하게 달리는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곡성 사람들과 함께 해온 이곳. 최근에는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끌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추억이 물씬, 인정이 가득, 오지고 푸지고 재미진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떠나봅니다. 곡성의 핫플레이스, 섬진강 기차마을 바로 옆에는 사람 냄새 솔솔 나는 5일장이 있습니다. 3일과 8일에 열리는 곡성장이 바로 그곳인데요.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와, 진짜 크고 좋다! 장날이면 곡성 사람
물론이고 곡성의 상가들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총집합. 농촌이다 보니 아무래도 채소와 과일들이 많더라고요. 야, 여기 어머니는 많이도 가져오셨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니까 진짜 다 좋네요, 상품이. 야, 멜론이랑 뭐 저 옆에는 뭐예요? 딸기잼이에요. 딸기잼? 네, 딸기 농사를 지었는데 따다가 내가 직접 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우리 어머님이 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설마? 나는 농사 지은 것만 가져와요. 진짜 최고다. 너 건 없어, 내 것만 있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푸성기들이며 물 맑은 섬진강에서 건져 올린 제첩, 그리고 손수 농사지은 쌀로 떡을 해서 파니 가격이 이렇게도 쌉니다. 곡성표라 순 국산이죠. 가격 착하죠. 물건 또한 좋습니다. 진짜 커요. 이게 밖에 사 먹으면 마트에서 사 먹으면은 이게 한 13,000원씩은 해요. 아무리 싸도. 3수짜리는 여기는 장에 왔더니 7,000원이에요. 7,000원. 내가 농사 지은 것이니 맛 또한 자신 있습니다. 즉석에서 시식 코너를 열었는데요. 바로 먹어보라고. 야, 곡성 장에서 시식이라니 아주. 달콤하다. 장도 좋고 맛도 좋고 맛도 좋고. 아, 이거 먹어보면 안 사갈 수가 없겠는데요? 맛을 보이면. 네, 아버님 하나 잡숴보셔. 하나 멜론 잡숴보셔. 잡숴보셔. 먹어보는 건 공짜. 먹어보는 건 공짜. 어때 맛이 좋죠? 우와. 그러면 직접 농사지어서 공부셔. 좀 이따 와서 사가셔야 돼요. 물건이 워낙 싸고 좋다 보니 섬진강 기차마을에 놀러 왔다가 장을 보는 관광객들도 많다고 해요. 또 일부러 광주에서 이곳까지 장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싸도 너무 싸지만 덤도 너무 많이 줍니다. 지금 이게 바로 덤이에요. 농산물도 인근에 뭐 과일 농사도 많이 하니까 저렴한 것 같고 신선한 것 같고 해서 좋아합니다. 5천짜리 쪽파 사갖고 지금 자두를 한 봉지로 얻어가는데 5개밖에 안 줘서 5개. 10개도 더 줬는데 10개 되졌구만 20개. 5개밖에 안 줘서 5개. 여보셔. 5개 치고는 너무 많아. 5개. 아 근데 이렇게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팍팍하게 먹었대요? 아니 여기서 팍팍 퍼주지 않아. 하긴 또 퍼져갖고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또 사고 그렇지, 그러거든. 그래. 저런 도시 가봐. 이렇게 어디 감히 주는 것이 있어? 아니 우리 장사하는 엄마들도 인심이 좋고 구매하러 오신 우리 손님들도 인심이 좋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사고 파는 물건 속에 덤이 있고 정이 있고 추억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낙과 호미, 칼 등을 만드는 대장간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옛날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나 대장간을 지키는 분이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세요. 진짜 많지 들어봐봐. 무게가. 두 손으로 들어야 돼. 이거 두 손으로 들어도 힘들지? 네, 이거를 갖고 계속 치시는 거예요? 날 한 자루가 완성되려면 불에 한 7, 8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망치질은 한 1000번 이상을 해야 날 한 자루가 완성됩니다. 네, 그러면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렇지만 사람 인정받고 찾아주시니까 나 그 재미로. 원래부터 혼자서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영감 밑에서 조수노를 했지만 이제 영감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해야지. 곡성에서 내로라 하는 대장장이었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도록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반백년 이상 이 자리를 지켜왔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럼 곡성장이 어땠어요? 이게 여기가 한 8개면인가 9개만 해서 다 들어와요. 곡성이 굉장히 큰 장이에요. 그때는 사람 귀에 다니도 못했어. 명절 때 그럴 때는. 예. 그런데 지금은 말하자면 10분의 1을 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쇠락했지만 곡성장은 그 역사만도 600여 년, 여느 5.1장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의 인홍현상으로 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최근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장에 오시면 새로운 제품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서비스도 만점이고 그러니까 많이 좀 찾아주세요. 특히 우리 가게 많이 그렇죠. 찾아주셔야 돼. 특히 대장간
대장간 이 여자 많이 좀 찾아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곡성 5일장은 2009년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란 이름으로 거듭나며 더욱 재미있고 정겨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노점상의 간판조차도 참 재치 있더라고요. 왜 꼴딱두부집이에요? 두부가 보들보들해갖고 꼴딱 잘 넘어간 게 꼴딱 두부. 장터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 음악 참 반갑죠. 그런데 현란하게 스텝을 밟는 이분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곡성장의 스타 일명 몸빼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의 춤에 저도 흥에 겨워 무대로 나섰습니다. 여긴 춤바람이 납네. 후자 아들가 좋고 복숭아가 좋고 와따 장사가 잘 됐는가봐요. 몸빼 아저씨의 춤에 상인들은 물론 장 보러 나온 사람들까지 장은 금세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기가 막히지. 저는 뭐 뒷모습만 보고 오메 무슨 엄마일까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몸빼 바지 입고 빵꾸난 고무신 신고 노래 맞춰 춤추시고 아주 양발이 색깔 있는 걸 신어야 하는데 잘못돼 버렸단 게 아주. 원래 또 색깔 있는 양말 신는데 아니 뭐 왜 일부러 이렇게 패션을 입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들 어머니들 웃기려고. 그렇죠. 일단 물건 좋으니 사람들 시선을 끌어서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불러 모으는 것이 아저씨의 전략이라면 전략. 덕분에 장에는 늘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장에 오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을거리죠. 곡성장에도 맛을 자랑하는 장터 음식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불 앞에서 참 튀기기가 어려울 텐데 아주 어쩐지 우리 아버님이 홀라당 벗으셨어 아주. 아이고. 아니 그나저나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마이크 아줌마 그리고 안대끼 낫지 그게 대체 뭐예요? 빵이 찐빵이나 이 빵이 나올 때 마이크 들고 찐빵 하시고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빵을 만들 때 전에는 이제 제가 까베기 만들고 이럴 때는 안대를 끼고 만들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걸 만드신다고요? 찐빵이 나오자마자 장터에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 그리고 아저씨는 손에 눈이 달린 듯 눈을 감고도 반죽을 정확하게 똑같이 잘라내시더라고요. 근데 일정하게 반죽이 진짜 딱딱 잘리네. 칼도 없이. 진짜 안 보는 거 맞죠? 실눈 뜬 거 아니죠? 안. 이거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야? 안 보이지요. 비록 허름한 장터지만 두 분은 찐빵 장사만 50년 가까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니 찐빵의 달인이 되신 거죠. 빵이 쪄지기가 바쁘게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찐빵 맛이요? 바로 엄지엄지 척이었죠. 쪄서 나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 맛으로는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집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찐빵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 파격적인 가격의 해물파전과 즉석에서 삶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장터족발, 그리고 장에 모인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국밥거리까지 곡성장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장터 음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밥입니다. 야, 또 장터하면 국밥이죠 국밥. 와 사람 많네요. 안녕. 여기 좋겠다. 안녕하세요. 곡성 지금 장구경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도 많고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왔는데 여기는 어떤 국밥이 좀 맛있어요? 추천 좀 받으려고요. 여기는요, 피가 들어가 있는 피순대 국밥이 맛있거든요. 피순대요? 피순대? 아니 피순대 특별할 게 있나요? 네, 선지만 들어가 있는 순대거든요. 선지만 들어간 순대라 도대체 그 모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곡성 사람들이 일명 피창이라고 부르는 이 순대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터 음식입니다. 그 맛이 궁금해서 저도 한 그릇 시켰습니다. 장터에 오면 국밥 한 그릇 말아서 먹어야죠. 오늘 저는 추천받은 대로 순대국밥을 시켰는데 순대가 진짜 특이해요. 상식을 깨는데요. 맛은 어떨런가? 그 선지의 고소함이 아주 쫙쫙 뿜어져 나오는 게, 역시 국밥은 장터국밥이 최고야.
사실 처음에 얘기만 들었을 땐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런 편견이 싹하니 사라지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고 담백하던지 국물까지 아주 시원하게 비웠습니다. 장터 구경 실컷 하다 먹는 국밥 진짜 꿀맛이네. 섬진강변에서 600년을 변함없이 이어온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사고 파는 물건에 덤과 인정이 가득하니 훈훈한 정과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땐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네, 전통시장에 가면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덤, 정, 그리고 추억까지 다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의 힘으로 대장간을 꿋꿋하게 지키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네. 정말 꿋꿋하게 계속해서 오래오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실은 마을 인심을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보라고 하는데 이 곡성 기차마을 인심은 뭐 안 봐도 최고인 것 같고요. 네. 그 기차마을을 찾는 여행객들의 이제 필수 코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나를 위한 행복한 쉼표 관련해서 문자 받아봤는데요. 8590님, 1264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주 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